반갑습니다. 나땅TV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어떤 지역을 가져왔냐면 오늘도 호재가 가득한 지역입니다. 또 배우는 점이 있으실 거예요. 제가 월계동에 있는 그랑빌 아파트를 가지고 왔는데요.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선순위 전입이 있는데 이분이 상속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실제로 임차인이 아닐 겁니다. 임차인이 아니죠. 자기가 지금 현재 소유자가 됐기 때문에 그 절반의 지분에 대해서는 임차 계약이 있을 수도 있지만 절반의 계약을 상속받고 이렇게 하셨거나 할 것 같지는 않아요. 자, 현재 월계동에 있는 그랑빌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감정가 9억 7천인데 7억 7천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는요, 광운대 역세권 개발의 호재를 받고 있습니다. 위치가 이 정도 돼요. 여기 이 정도 되고요. 이 광운대역으로 이렇게 그 차고지 같이 있었어요. 철도 유유부지가 이렇게 있었는데 여기가 아파트 또 미미삼이라는 아파트가 있고요. 미미삼이 아파트 이름은 아니고 미성미룡 3호 아파트를 미미삼이라고 합니다. 여기를 개발을 해서 광운대역에 GTX-C가 서잖아요. 그 GTX-C가 서고 여기에 3,000세대 되는 주상복합 아파트, 그리고 여기는 상업 업무지구, 여기는 공공기숙사를 짓겠다, 이렇게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여기를 철거 공사를 하고 있어요. 제가 이걸 다녀왔는데 여기가 지금 그 1호선 철도고, 여기 지금 철도에 있던 왜 그 돌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를 철거하고, 사일로라고 하더라고요. 그거를 막 철거하고 있고, 여기 보시면은 현대산업개발에서 광운대 역세권 개발사 공사를 하고 있다. 이런 데 안에 못 들어가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 앞에서 제가 비 오는 날 찍었어요. 실제로 뭐 공사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듣는 거랑 제 눈으로 직접 보는 거는 차이가 좀 큰 것 같아요. 자, 지금 보시면은 여기가 지금 아까 A, B, C로 있었던 거고, 그랑빌 아파트는 여기입니다. 그랑빌 아파트는 20년 차 조금 넘은 아파트고, 월계의 미미삼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30년 차가 훌쩍 넘어서 40년 차로 가고 있습니다. 살기에는 이게 훨씬 더 좋았을 건데요. 여기 아파트 가격을 비교해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부동산을 돈에 맞춰서 그냥 사지 않고 뭔가 공부를 하는 이유는 더 같은 가격으로 더 많이 오르는 아파트를 사고 싶어서, 아니면 더 낮은 가격이었지만 더 많이 오르는 아파트를 사고 싶어서일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아파트가 여기 있는 거죠. 뭐냐면은 빨간색 아파트는 공릉 풍림 아이원입니다. 어디냐면은 여기예요. 여기. 아마 여기보다 훨씬 더 살기가 좋았을 겁니다. 여기 천이 있고 공릉역이 있고 여기가 이렇게 살기가 좋았을 겁니다. 여기랑 그 다음에 그랑빌 아파트, 그리고 월계 미미삼, 이렇게 세 개를 비교한 거예요. 입지 차이가 크게 없죠. 거의 비슷비슷한 동네에 있기 때문에 입지 차이가 크게 없는데 가격의 흐름은 많이 다릅니다. 지금 그랑빌이나 풍림 아이원 같은 경우에는 뭐 이게 막 뭐 어떻다라고 말하기에는 어려울 정도로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그랑빌보다는 풍림 아이원의 상승률이 조금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그랑빌 아파트는 이 광운대 역세권 개발에 그 호재를 입어서 여기 GTX-C가 들어온다는 그런 이유 때문에 조금 더 낮은 가격, 요거 한 칸이 2억이니까 요거 한 칸이 5천만 원 정도 될 것 같아요. 5천만 원 낮은 가격이었는데도 가격이 더 높았었죠. 높았었습니다. 비슷하게 올라갔어요. 그 차이를 줄였어요. 그런데 미성미룡 3호 같은 경우 이거 한 칸이 2억 정도 되는데 2억대였다가 이 아파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시세가 올라가게 됩니다. 시세를 추월한 거죠. 추월한 거. 여기선 잠깐 추월도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왜일까요? 동네가 다르지 않아요. 동네는 똑같습니다. 비슷한 동네예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더 쌌는데 더 많이 오른 이유가 뭘까요? 더 쌌는데 많이 오른 이유는 재건축 호재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건축에 대한 어떤 오해 중에 하나가 오래 걸린다. 오래 걸리는 건 맞아요. 근데 오래 걸리면 안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미성미룡 3호는 된 게 없습니다. 된 게 없는데 재건축이 될 거라는 그 기대만으로 오르게 되는 거예요. 자, 음아파트도 된 게 없지만 계속 많이 오릅니다. 음아파트는 재건축 아파트인데 재건축이 안 돼서 음아파트만
아파트만 안 오르고 주변 아파트만 오르냐? 그게 아니고 주변 아파트하고 키를 맞춰서 그거에 맞춰서 계속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재건축 아파트 오래 걸리는 거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래 걸려도 오릅니다. 물론 거기 내가 들어가서 살려고 기다리는 경우에는 이게 조금씩 미뤄진다고 할 때마다 막 가슴이 답답하고 하실 텐데 아파트의 시세는 재건축의 단계가 막 빨리 진행이 안 되더라도 호재에 맞춰서 계속 올라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공부를 하고 사셨으면 좋겠는 이유는 바로 다르다는 거예요. 돈이 많으면 더 좋은 걸 사서 더 비싼 걸 사서 많이 오르는 게 맞는데 다른 변수가 비슷하다면 비싼 게 더 많이 오르는데요. 가끔은 이렇게 가격을 자극하는 요소들이 있는 게 있어요. 그건 여러분이 다 잘 알고 계세요. 뭐 때문에 아파트 가격이 오른다는 거, 지하철이 들어온대, 이거 재건축 된대, 일자리가 들어온대 라고 했을 때 다른 지역보다 가까이 있는 게 더 많이 오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미성미룡 3호 같은 경우에는 더 낮은 가격인데 올랐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그거에 맞춰서 사냐? 좋습니다. 사는 것도 괜찮고 서울 7억대에서 굉장히 가치가 있는 지역이고 호재가 눈앞에 있습니다. GTX-C 같은 경우에는 착공을 했고 광운대 역세권도 이걸 다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혐오시설, 기피시설이었는데 이런 것들이 좋은 시설, 새로운 상업지가 들어오고 또 편의시설이 들어오고 새 아파트가 들어오면서 이 동네가 굉장히 쾌적한 동네로 정비가 될 건데 이것과 굉장히 가시화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시세가 많이 올랐다가 10억을 막 바라보다가 지금 7억대로 이렇게 떨어졌는데 이런 그랑빌 아파트, 이 그랑빌은 재건축 이슈는 없지만 어쨌든 호재를 같이 받는 아파트고 많이 오를 겁니다. 그래서 이게 떨어졌는데 경매로 그거보다 조금 싸게 낙찰을 받는다면 다른 사람들이 제값 주고 사는 것보다 수익률이 조금 더 올라갈 수가 있고 좋은 점 하나는 더 뭐냐면 LTV는 똑같은데 내가 싸게 받았기 때문에 내 종잣돈 대비, 낙찰가 대비는 대출이 많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저희 실거주 아파트 그다음에 가격대가 아주 소액이 아닌 경우에는 굉장히 쉽게 낙찰을 받고 있어요. 우리 20대 수강생, 실전 투자반 수강생은요, 아버지가 이제 오피스텔을 투자를 하실 때 딸아 이거 하면 어떻겠니? 그런데 그거를 말리지 않고 하는 게 좋겠다라는 말을 하고 결과가 좋지가 않아서 너무 마음에 괴로워하시던 분이었어요. 그래서 경매는 다른 데서 들으시고 저한테 실전반을 오셨는데 처음에 폐차를 좀 욕심을 많이 냈대, 자기 말로는. 그러다가 나중에 다 정비를 하고 낙찰 받으셨습니다. 5억 5천에 입찰을 했는데 수익 5천만 원 보고 입찰했습니다. 제가 봤을 땐 마지막 실거래가 6억 9,500이었는데 8호선 역세권 예정지 아파트예요. 그래서 8호선도 올해 개통을 하잖아요. 올해 개통을 했는데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지금 막 오르고 그러지 않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매매가 좀 없긴 하지만 보수적으로 생각하고 입찰했어요. 그래서 5천만 원 수익 정도 보고 입찰했습니다. 말씀드렸습니다. 5억대에는 5천만 원 정도 수익이 납니다. 자, 그런데 선생님, 이게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은 메시지예요. 이게 되게 교훈이 있으실 거예요. 선생님, 저 오늘 사실 2개 넣었어요. 하나는 싸게 넣고 하나는 적정가에 넣었어요. 그래서 두 개 다 되면 어떡하려고 그러냐. 그것도 생각을 했는데 적정가는 안 되고 싸게 입찰한 게 낙찰이 됐다. 그 적정가에 썼다라는 거는 적절한 수익을 예상하고 수익을 작게 보고 입찰을 했는데 그건 폐차를 했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3억대여서 경쟁이 심해서 내가 보기 이 정도면 낙찰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건 폐차를 하고 좀 많이 낮게 이건 좀 이 정도면 막 낮네 라고 생각하는 그게 낙찰이 됐다. 그게 뭐냐면 5억대인 거예요. 5억대. 왜냐면 가격이 높아서 그냥 사람들이 입찰 안 해가지고 경쟁이 덜한 거죠. 그래서 이분이 뭐라고 하셨냐면 선생님 말씀대로 매매가가 작으니까 많이 몰려요. 그래서 제가 금액대를 될 수 있으면 올려라 라고 말씀드린 거. 정말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2달 만에 너무너무 성장하셨고 저희 실전반에서는 우리 동기들이 낙찰받은 그 가격을 보잖아요. 매매가 이 정도인데 우리가 이 정도에 받았으니까 수익을 이 정도 예상을 하고 입찰하면 낙찰이 되는 것 같다. 아니면 우리가 폐차를 했어도 이 정도를 썼는데 이 사람이 너무 높게 받은 것 같다. 아니면 우리가 조금 욕심을 많이 냈던 것 같다. 이런 리뷰를 하니까 이걸 하면서 낙찰가에 대한 어떤 감각을 찾으신 거예요. 제가 입찰가 산정해주지 않았거든요. 본인이 쓴 거예요. 본인이 판단을 할 수가 있을 정도로 성장하신 거예요. 제가 많이 해보니까 또 된 것 같아요. 아직 멀었지만 차근차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명도가 어려울 때마다 우리 사무장님 도움을 받으면서 하실 겁니다. 자, 여러분 실제로 낙찰을 받고 싶다라고 부러워만 하지 마시고 내가 만약에 어려운 점이 있다면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좋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경매로 1억대 이런 것도 많이 나오고 있지만 경매로 지금 화곡동 빌라 많이 나온다고 망할 것 같잖아요. 근데 실제로 보시면은 화곡동 빌라에 제대로 된 거는 거의 없습니다. 제대로 된 건 거의 없고 전세가 너무 높은 매물 임차인들이 받고 싶어서 들어가는 매물 말고 제가 맨날 입찰을 해도 된다. 서울 역세권 15평 정도 되는 방 3개짜리 이 정도 되는 물건은 희소합니다. 굉장히 희소하다. 생각보다 매물이 그렇게 많지가 않고요. 지금 인천에 입주 엄청 많은데도 전세가가 잘 버티고 있고 매매가도 오르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과도하게 빠졌다는 생각이 있어서 그래요. 3월 9일에 저희 경매 실전반이 오픈을 하는데 제가 물건을 추천을 해드리기도 하고 여러분이 고르신 물건이 뭐가 잘못된 게 있는지 이런 걸 놓쳤는지 어떤 그런 디테일을 제가 또 검토를 함께 해드립니다. 그래서 2개월 동안 여러분이 물건을 고르신 걸 제가 검토해드리고 입찰을 하신다 그러면 입찰가도 같이 봐드리고 1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입찰가 봐드린 분이 거의 없었는데 자 얼마에 넣었는데 폐차했어요. 그럼 제가 그걸 분석을 해서 다음에 이 정도 써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가이드를 드려요. 그럼 거의 감각을 찾고 낙찰을 많이 받으셨어요. 반이사. 자 그래서 여러분이 혼자 하시기 어려우신 분들은 경매 실전반 오셔서 도움받아서 입찰해서 올해 안에 낙찰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댓글도 부탁드릴게요.